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증산작용에 대해서 배웠었죠. 증산작용은 잎의 뒷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했고, 그 기공은 두 개의 공변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증산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는 조건도 같이 봤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광합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증산작용을 배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 강합성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까? 자, 그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배울 거고요. 그래서 핵심 개념은 증산작용과 강합성. 자, 둘의 관계. 자, 학습 목표 볼게요. 잎의 증산작용을 강합성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무엇은 주로 잎의 뒷면 표피에 있는 구멍이다. 뭐예요? 기공이죠? 자, 기체가 드나드는 통로 역할을 하며 두 개의 공변세포가 모여서 형성된 것이다. 식물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나면 잎에 있는 물이 줄어들고 줄어든 물은 잎맥의 어디? 물관을 통해서 보충이 된다. 지난 시간에 이거 배웠던 거고요. 자, 이번 시간 애니메이션 한번 보고 시작할게요. 우리는 공변세포야. 아침엔 기공을 열지. 누가 나가고 누가 들어오지? 문 닫고 우리도 쉬자. 광합성을 할 때 기공을 통해서 어떤 물질이 출입할까? 자, 아침에 이제 해가 떴어요. 여기는 이제 잎의 안쪽인 거죠. 공변세포가 이제 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기공이 열렸어요. 자, 그러면 자, 아침에 어떤 기체가 들어올까요? 자, 기공이 열렸으니까 이산화탄소 들어올 수 있겠죠.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들어올 것이고, 자, 기공이 열렸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자, 물이 수증기 형태로 빠져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광합성을 시작하게 되면 산소도 만들어낼 테니까 산소도 빠져나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 광합성을 할 때 기공을 통해 어떤 물질이 출입할까? 정답을 확인해 보시면, 자, 강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와 강합성으로 생성된 산소가 드나들며, 자, 물도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 형태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이산화탄소 그리고 산소가 드나들고 또 물이 수증기 형태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간다. 자, 자료 해석인데요. 자, 증산작용과 강합성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료를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목표, 증산작용을 광합성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자, 우리 그래프를 보실게요. 이런 그래프 잘 나오는데요. 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화분에 심은 식물 잎에서 물이 증산한 양을 측정한 결과래요. 자, 8시부터 시작을 했어요.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자, 6시가 되면 해가 지니까 이제 증산을 많이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X축은 이제 C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Y축은 증산량이에요.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가 이제 높이 떠서 빛이 많아지니까 증산량이 많은 걸 볼 수가 있고, 한 12시에서 한 3시 정도의 양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해가 점점 기울어지면서 증산량도 같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언제 증산작용이 활발하다? 한 12시에서 3시 사이 정도에 햇빛이 강할 때 증산작용이 활발하다는 거. 자, 증산작용이 가장 활발할 때 언제가?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써보자. 자, 12시에서 15시에 식물의 잎을 통한 물 증산량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요 12시에서 15시에 한낮인 거죠. 요 한낮에 증산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물의 증산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활발하다. 자, 광합성이 활발할 때는 언제인지 예측해보자. 자, 언제 광합성이 활발할까요?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 광합성이 활발해지겠죠. 또 그렇게 생각할 까닭을 토의해보자.
강압성이 활발할 때 증산작용이 활발할 때 강압성이 활발하다. 그지? 자,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작용이라고 그랬어요? 식물체의 물이 잎의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의 형태로 빠져나가는 현상이에요. 그지? 근데 이 증산작용은 언제 잘 일어나느냐? 12시에서 한 15시. 한낮에. 햇빛이 강할 때. 한낮에 햇빛이 강할 때 잘 일어나요. 우리 광합성도 강합성이 필요한 물질이 물과 이산화탄소에다가 환경 조건인 빛이 있어야 됐잖아. 그쵸? 빛이 이 시간에 가장 강하단 말이지. 그래서 자, 증산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면은 강합성도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빛이 강하니까. 그리고 증산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물이 빠져나가면서 줄기를 통해서 물이 상승해요. 그럼 줄기에서 물이 2% 상승하게 되면은 이거는 다시 뭐예요?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성이 필요한 물이 지속적으로 공급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자, 증산작용을 한다는 얘기는 기공이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기공이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기공이 열려 있으니까 어떻게?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정리를 하면은 증산작용이 활발하면은 기공이 열려 있어서 물이 잘 증산되고 그럼에 따라서 뿌리에서 물이 공급이 잘 되고 자, 물 공급해줘요. 그 다음에 기공이 열려 있으니까 이산화탄소 공급도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낮이니까 빛도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증산작용이 활발하면 광합성도 활발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정리해보면 증산작용이 활발할 때는 기공이 열려 있는데 기공이 열리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흡수되어 광합성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거 정리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들인데요. 자, 증산작용과 강합성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리를 해보기 전에 자, 도움 영상 먼저 볼게요. 숲은 양질의 초대형 산소 공장입니다. 1헥타르의 숲에서 나오는 산소량은 무려 44명이 1년간 숨 쉴 수 있는 양에 달합니다. 이처럼 놀라운 생명의 기적을 이루는 광합성 작용이야말로 숲이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이죠. 생리경을 나뭇잎 잎 뒷면에 이렇게 놓고 지금 잎 뒷면을 관찰합니다. 광합성 작용은 두 개의 공변 세포로 이루어진 기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의 기공이라는 것이고 산소와 이산화탄소 또 수증기가 들고 나는 공간을 이게 자, 그래서 증산작용을 통해서 강화성이 활발해진다라는 자,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기공이 열리면 증산작용이 어떻게 돼요? 활발하게 일어나죠. 자, 증산작용에 의해서 자,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어디까지? 잎까지 운반돼서 강화성에 필요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다. 자, 기공이 열리면 물 공급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자, 또 기공이 열리면 자, 열려 있으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합성량이 증가하게 된다. 자, 기공이 열리면 강합성의 재료가 공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합성도 활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증산작용과 강합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자, 빛이 일단 있어죠. 빛이 있고, 자,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자, 일단 잎을 통해서
물이 증산작용을 합니다. 그럼 물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줄기의 물관을 통해서 물이 상승하게 되죠. 자, 물이 상승하게 되면 이 뿌리 끝에서는 자, 뿌리털, 이렇게 털처럼 나와 있는 이 작은 뿌리들을 뿌리털이라고 하는데 이 뿌리털에서 물을 흡수하게 됩니다. 뿌리털에서 흡수한 물은 줄기의 물관을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자, 이까지 전달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같이 보실게요. 자, 무슨 작용에? 증산작용이죠. 증산작용이 원동력에 대여 물이 줄기에서 이까지 이동한다. 자, 줄기의 물관을 통해서 물이 이동하고 흙 속에 물이 뿌리털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흙 속에 물이 뿌리털로 흡수가 되고 줄기의 물관을 통해서 이까지 오게 되면은 증산작용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구조. 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광합성의 재료인 물이 공급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기공이 열려요. 기공이 열리면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일 수 있죠. 그리고 광합성한 결과인 산소도 내보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와 광합성으로 생성된 산소는 잎의 어디? 기공을 통해서 출입한다. 자,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뭘 한다? 자, 비로소 광합성을 하게 된다. 자, 정리해 볼게요. 증산작용이 활발하면 광합성이 어떻게 된다? 활발하게 된다. 증산작용이 활발하면 물에 공급이 되는 거고 기공이 열려 있으니까 이산화탄소 흡수될 수 있는 거고 그러한 조건에서 광합성의 재료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물은 볼게요. 흙 속의 물은 어떤 경로를 통해 잎까지 이동할까? 자, 흙 속에 있는 물은 어떻게 됐어요? 자, 뿌리털을 통해서 흡수가 됩니다. 자, 흙 속에 있는 물이 뿌리털을 통해서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줄기의 물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잎까지 오게 되는 거죠. 흙 속의 물은 뿌리털로 흡수되어 줄기의 물관을 통해 잎까지 이동한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볼게요. 기공이 크게 열려 있을 때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흡수되고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으로 이동하여 강합성이 활발히 일어난다. 자, 증산작용과 강합성은 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높을 때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자, 사과를 키우기 문제. 자, 잎이 넓은 식물은 사막에서 살기 어렵다. 그 까닭을 설명해보자. 사막에서 사는 대표적인 식물이 뭐예요? 선인장이죠. 선인장은 잎이 태화됐어요. 선인장은 보면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선인장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가시가 나 있죠. 이게 가시가 잎인 거예요. 가시가 잎. 그래서 잎이 너무 넓으면 사막은 너무 덥기 때문에 증산작용이 너무 많이 일어나. 너무 많이 일어나면 이 선인장 안에 있는 물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초래되겠죠. 그래서 환경에 적응한 거지. 이 선인장이 잎을 최대한 작게, 단면을 최대한 작게 해놓은 거죠. 자, 그래서 잎이 넓은 식물의 사막에 살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자, 사막의 식물은 물을 절약해야 하므로 물의 증발을 최소화해야 한다. 잎이 넓으면 빛을 많이 받아 강합성이 유리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 증산작용으로 물을 너무 많이 잃게 되므로 물이 부족해서 죽게 될 것이다. 자, 이해되시겠죠? 사막에 사는 식물은 잎이 넓으면 증산작용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물이 부족하게 되면서 살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사막에 사는 식물들은 잎이 거의 태화되어 있다. 이렇게 가시처럼. 그죠? 그렇게 정리합시다. 자,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가론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옳게 짝지은 것은 자, 잎의 기공을 통해 강합성에 필요한 자, 기공을 통해 강합성에 필요한 뭐예요? 이산화탄소겠죠? 이산화탄소와 강합성으로 생성된 산소가 드나들며 뿌리에서 이동한 물도 수증기 형태로 빠져나간다. 기억은 이산화탄소고 니은은 산소니까 답이 5번이겠네요. 자, 2번 증산작용과 강합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증산작용으로 이까지 이동한 물은 강합성에 이동한다. 강합성에 이동된다. 맞죠? 증산작용이 강합성으로
활발해지면 강합성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강합성이 잘 일어나겠죠. 증산작용과 강합성은 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높을 때 활발하다. 맞겠죠? 답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공변세포를 관찰하는 활동을 학습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